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오늘도 혼조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3,300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움직임이 펼쳐졌는데요. 아무래도 고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확실히 좀 안정적 상승 권역을 유지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3,300선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코스피의 기세가 쭉쭉 이어갈 수 있다라는 진단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내 종목이 가지 못한다면 고민되는 건 마찬가지겠죠. 내 종목의 흐름 잘 짚으셔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실히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제시해 주실 분 모셨는데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님이랑 인사 나눌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이 괜찮기는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나빴다, 안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애매모호하게 끝난 월요일장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가 이제 보여줬던 혼조권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도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열렸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냥 지수도 흘러가는 그러한 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이 하나가 오늘 이 선물 시장 중에 특히 이제 중화권 안에서 홍콩 시장 같은 경우 이제 폭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오전에 장이 열리지 않는 휴장을 했었던 그런 이슈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 않았던 월요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해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강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엄청난 거래 대금이었습니다. 즉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사고 파는 매수도 활발하고 매도도 활발해지면서 그 안에서 좋은 종목에 이제 매기세가 몰리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기관도 그렇게 시장에서 활발하게 매수를 하지 않는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오긴 했지만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어요. 800억 남짓한 이제 규모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 활발함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데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오늘의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뚜렷하게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상승한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에 가까운 좀 낙폭을 키웠고요. 또 이제 지난주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카카오와 네이버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할 만한 재료나 모멘텀도 부족하고 또 그렇다고 시장이 지금 내려갈 만한 이슈도 또 그리 많지 않은 물론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의 속도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 등등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닌 차후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면서 거래 대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될 때는 전체적으로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 아마 이 단어 저뿐만 아니고 많은 이 매체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어떤 종목을 미리 선침해하느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이니까요.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팀장님께서 자세한 진단해 주셨는데요. 이 점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은 나쁘진 않은데 방향성이 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내 종목 들고 가야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도 문자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주식 파트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77-0289번, 02377-0221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보내주세요.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더불어 문자로 노란톡 입장에서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거나 김태성 3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 가능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에게 털어놓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6056번님의 문자고요. 보성 파워텍 매수가 5,000원, 비중 10% 들고 계신데 계속 보유를 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기도 한 게 원전으로도 묶이지만 정치 테마주로도 좀 엮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보성 파워텍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의 움직임 아마 시청자분, 지금 매매하신 시청자분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좀 느끼셨을 만큼 제법 여러 가지 테마와 엮여 있으면서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세가 나온 이유는 딱 두 가지죠. 뭐 정치 정책 테마주와도 엮이지만 결국 이제 원전 관련한 기업으로 또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뉴스와 함께 추가적인 이 상승세를 보여줬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이 테마라고 하는 것 자체의 순환매, 이 빠르기, 순환매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원전 분명히 며칠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며칠 지난 지금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갔어요. 아마 아시다시피 또 위성 관련한 기업도 지난주에 뉴스를 아마 빠르게 접하셨을 것 같은데 또 위성 관련주도 며칠 뒤에는 쑥 없어지는 그런 만큼 굉장하게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보성 파워텍을 비롯한 대다수의 테마주들이 그날 상승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또 상승했다가 며칠 쉬어가는 또 상승했다가 며칠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행스럽게도 지금 원전 관련한 이슈가 단순히 그냥 설설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는 사업 자체의 이 힘도 있고요. 그래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가격대까지 한두 번 정도의 슈팅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결과론적으로는 보유 의견을 드리지만 문제는 이 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느냐, 이탈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주봉상 볼게요. 자, 주봉상 보면 굉장히 많이 한번 올랐었죠. 이때도요. 2016년도에 정치 테마주로 좀 엮이면서 올랐다가 확 밀렸어요. 한때는 뭐 13,000원, 14,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뭐 올해 작년 3월에는 1,000원대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4,000원대라고 하는 이 가격대가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거든요. 앞서서도 잘 이탈되지 않았던 가격대인데 이탈되니까 굉장히 또 강하게 내려가는 하지만 또 이 4,000원이라는 가격대 돌파를 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돌파가 되니까 또 큰 시세가 나오는 그러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다. 그래서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6,000원 혹은 그 이상 7,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만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요. 우선은 손절을 하셨다가 그리고 재차 다시 5,000원 이상 올라오면 그때 재매수를 하는 전략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성 파워텍의 경우에는 변동성 좀 유의가 필요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4,000원이라는 이 가격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은 5125번님이시고요. 한국항공우주 매수가 33,240원, 비중 30% 들고 계신데 매수가 이상에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궁금해하고 계세요. 이 우주항공 테마도 순환매가 빠르다고 방금 짚어주셨으니까 그쵸. 다시 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최근에 이 한국항공우주의 가장 좀 안 좋았던 네. 이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9개월 동안 입찰 자격을 좀 제한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럼 결국 본업에서의 성장세를 나타내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본업을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테마에 힘이 붙는다면 기업들 주가에
긍정적인 시너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업이 흔들린 상태에서 단순히 테마 힘만을 가지고 강한 상승세를 기대한다? 그거는 저는 조금은 욕심이 아닌가. 물론 뭐 안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뭐 테마에 힘이 있어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우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투자자분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절반 정도는 리스크 차원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좋다. 예, 만약에 입찰 제한 이슈 때문에 낙폭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굉장히 컸다면 저는 전량 손절을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본업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향후의 성장성적인 측면의 테마의 힘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는 구간이 지금 도래해 있어서 저는 우선은요 절반 정도의 물량은 손절을 하시되 절반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남은 절반, 지금 가지고 가게 되는 절반도요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저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최근에 기록했던 박스권 하단을 이탈해서 내려가는 투매가 투매를 부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3만 원 가격대 이탈이 되게 되면 전량 손절 아니면 지금은요. 절반은 손절하고 절반은 보유하시면서 만약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테마 힘으로 상승한다면 충분히 4만 원 그 이상의 힘을 한번 노려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요, 지금 입찰 제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절반은 손절하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를 보내주셨을까요? 2109번님, 카카오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하셨고요. 또 2325번님은 LG전자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하시면서 매수 타이밍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6810번님은 김태성 외쳐주시면서 하이트젤로 매수가 비중 남겨주셨습니다. 또 0101번님은 SK 디스커버리를 문의를 주셨는데요. 가치주라 확보 있는데 확신이 서지 않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렇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확신이 좀 없어서 좀 정보를 더 얻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태성 외쳐주시거나요. 아래 QR코드 스캔도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제가 읽었던 문자기도 하죠. SK 디스커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0101번님 비중 50% 들고 계신다고 하셨고 6만 5천 원 매수가시라고 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주라 갖고는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궁금하실 만도 한 게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해요. 그렇죠. 일단 전체적으로 SK 디스커버리는 이 본업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에 이제 얽혀 있는 SK 바이오팜 그리고 또 SK 바이오팜이 진행하고자 하는 이 백신 네. 관련한 이슈들과 함께 엮이면서 움직이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충분히 이 백신과 관련한 기업들 어떠한 테마로 엮여 있는 기업들은 한두 번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뭐 지금 백신 접종률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주말 사이에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뭐 치료제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셀트리온의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에서의 가장 핫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당연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관련 있는 SK 디스커버리의 주가도 지금은 눈치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투자자분들이 비중을 확대하는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여기서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미리 손절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우선은 보유하시되 제가 가격 전략을 한번 드려보면 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 전략을 한번 드려볼게요. 5만 원이 뭐냐? 자,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탈될 수도 있었다가 이탈되지 않고 버틴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5만 원은 이탈되지 않고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요. 대신 반대로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될 뻔했다가 이탈되지 않고 올라왔는데 다시금 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충격이 배가 돼서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탈이 되게 되면 우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은 꼭 필요하다. 왜냐? 앞서서 보게 되면 작년 6월, 7월, 8월, 9월 달에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요. 바닥권 대비 이미
350% 정도 올라온 상태예요.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더 4만 원까지의 기술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수급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셨다가 만약 조정이 깊게 나온다. 그럼 4만 원대부터 다시 손절한 물량을 매수를 해서 복수전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손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5만 원 이탈 안 되면 충분히 7만 원 그 이상의 가격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디스커버리의 경우에는 이 5만 원이라는 가격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5만 원이 이탈했을 때는 손절이 낮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둘 다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02377-0289번, 02377-0221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넷패스요. 넷패스요. 네, 42,000원에 15%요. 42,000원에 15%요. 네네. 아, 네, 시청자님, 오늘 오르긴 했는데 조금 안 좋은 기사가 나와서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기사 나는지 잘 모르는데. 아, 못 보셨구나. 그 실적 예, 예. 얘기가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예. 네,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음, 저희가 자세히 예. 문의를 드려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이 넷패스 좀 실적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반도체 관련 산업은 지금 당장 성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분. 그래서 네. 아마 걱정 많으셨던 부분이 뭐냐면 딱 이걸 겁니다.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장은 좋다 하는데 내 종목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답답함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도 강한 반등이 나왔고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을 나왔는데 저는 충분히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하반기까지 갖고 간다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이제 여유롭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네네. 지난 1분기에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다 반도체 IT로 쏠렸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쏠린 이 자금들이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다시 이제 매도를 하셨다가 반도체 IT에 다시 들어올 수 있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도 반도체 IT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해당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려면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주는 것보다 기관 혹은 외국인처럼 이렇게 큰손 투자자들이 다시 반도체 IT에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자, 지금 그럴 상황까지는 거의 지금 다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오늘 네. 미국이 한 번 더 상승하면 우리나라도 지수가 한 번 더 상승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이나 기관도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넷패스의 주가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높은 가격대. 목표가를 제시드려보자면 1차적으로는 저는 47,000원. 그리고 47,0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55,000원까지 바라보셔도 된다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중장기로 가져가면 오히려 더 내려갈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나요? 일단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요. 네. 물론 지금 당장의 실적도 중요해요. 그죠? 네. 이거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고 다수의 산업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지 않지만 다음 분기,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지금의 실적하고는 주가는 완전히 반대. 삼성전자도 그랬어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을 때마다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보다는요. 앞으로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넷패스도 충분히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으니 저는 더 가져가심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페스의 경우에는 이 당장의 실적보다도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반도체주다 보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하나솔루션 네. 46,000원에 10%입니다. 매수가 46,000원에 10% 맞을까요? 네네. 아,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좀 무겁게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네. 언제쯤까지 기다려야 하는 아. 건지, 또 짧게도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 봐야 할지는 좀 기다려 볼지 여쭤볼게요. 네네. 네. 네, 하나솔루션 단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시청자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보유하고 있는 가격과 현재 가격의 괴리가 그리 크지 않은 지금 시점이잖아요. 네네. 저는 우선은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자, 예.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하나솔루션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큐셀을 이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 태양광 같은 예. 경우에는 아마 시청자분 혹은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기엔 충분히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 굉장히 좋지 않을까? 당연히 좋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태양광 큐셀을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있지만 중국에서도 제작을 합니다. 자, 중국 네. 제품과 우리나라 제품 뭐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수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향후에 심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만약 우리가 비싼 돈 주고 판다면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 마진율을 남길 수 있지만 만약 중국산 제품이 낮은 가격을 무기로 삼아서 많이 팔리게 된다면 우리나라 제품들도 지금 가격을 일시적으로 좀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 굉장히 길게 보면 좋은 기업이에요. 하지만 지금 길게 보면요? 네, 네. 지금 일시적으로는 충분히 이러한 가격적인 부분이 재무제표에 바로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솔루션 위치가 제법 많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 조금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깊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나서 후회하면 네. 제 경험상 예. 손절 절대 못해요. 예,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나중에 가격적인 부분이 해결돼서 재차 5만 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그때 저는 재공략하는 전략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예.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 정도 올라갔을 때 다시 매수라는 게 좋아요. 그런가요? 네. 만약에 그러면 지금에서 장기로 가져간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그 개월수나 연수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그래도 상당 네. 부분에 좀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 계좌의 비중이 뭐 50%, 60%, 70%가 아니시니까요. 그냥 장기적으로 네.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네. 종목에 대응하자. 이렇게 한번 전략 세워드려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5만 원 도달세 재매수 관점으로 보아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5125번님, 프로스테믹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울고 계시고요. 0925번님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CS윈드 다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4142번님은 STX 중공업 그리고 HL 파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요. 2109번님은 카카오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갈지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내가 성장주를 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바라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던 저에게 문의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태성 외치시거나 QR코드 스캔도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 주신 분은 하이트질로 문의 주신 분이시고요. 6810번님, 매수가 39,000원, 비중 40% 많이 들고 계셔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투자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이 음식료 업종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떠세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이 조금은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주류 관련한 대표적인 기업, 뭐 아무래도 이제 회식 문화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없어진 상황,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이 식사를 하는 게 아직까지는 또 10시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난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굉장히 실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이제는 완화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한 번 더 상승을 했습니다. 완화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기대감에 충족시킬 수 있는 완화된 이 규제가 이제 7월부터는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하이트 진로의 하반기 실적은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이용해서 저는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기에 보유하고 계신 분은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재차 상승하면 충분히 42,000원 혹은 45,000원 가격대의 밸류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이 35,000원이라는 가격대, 혹시 모르니까요, 35,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잘 기억하셨다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의 경우에는 앞으로 되게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봐주셨고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 주신 분은 2109번님, 카카오 매수가 남겨주셨고 또 비중을 43.36% 좀 많이 들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를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카카오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 자세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일단 카카오는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없으신 분들에게 지금 위치에서도 괜찮으니까 과감하게 이 트레이딩을 하세요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기는 저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 네이버 물론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좋은 대다수의 뉴스나 재료들이 지금 이 차트에 다 녹아들어 있다.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카카오가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굉장히 까다로운 지금 상황인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오늘 만약 조정이 나왔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미약하게나마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그래도 강한 하방 압력보다는 다시 한번 재차 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여기서 내려온다면 일단은 트레이딩 기준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5만 원이라는 가격대 혹은 14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우선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고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뭐 전고점 17만 원 넘어가는 힘이니까 목표가는 한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이렇게 분할해서 잡아보시는 게 더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카카오 지금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사기 굉장히 부담이 됐었다면 이제 조정이 한번 나오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럼 나도 한번 카카오의 주주가 돼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위치인데, 저는 만약에 포트에 카카오가 있으신 분들은 앞서 제가 제시드린 전략대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없으신 분들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두 번에 나눠 사자. 첫 번째는 21선까지의 조정을 기다려라. 두 번째는 61선까지의 조정을 기다려라. 그게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이 될 수는 있어도 기다렸다가 신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오히려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궁금해하실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서 자세히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온 분들 인사 나누고 가도록 할게요. 6810번님, 상담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신 것 같고요. 0925번님, 이태성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태성님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421번님, AB프로 바이오 매수가 비중 남겨주셨고요. 3312번님은 하림 도와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여러 종목군으로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내 종목이 잘 갈지 말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들 많으실 텐데 좀 개별적으로 문의 드려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태성 이렇게 남기시거나 QR코드 스캔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는 다음은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아이고. 궁금하세요? 네, 저 일전에 세방전지로 상담을 했는데요. 아, 네네. 네네.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아, 네, 별 말씀을요. 다름이 아니라 네. 단기로다가 좀 가져가면 어떨까 싶어서. 아, 네, 매수가 네. 비중 알려주세요. 네, 매수가는 93,000원이고요. 네네. 비중은 20%. 네, 93,000원에 20%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중장기로 가져가면 어떨까? 단기로 가져가는 게 더 나을까? 중기로 가져가는 게 나을까? 네, 알겠습니다. 요새 지지부진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네. 저희가 자세한 감사합니다. 네, 전망 문의 드릴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팀장님 세방전지 좀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당연히 길게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현대차의 배터리 팩을 좀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지금 현대차, 기아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관심을 받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자동차회사는 무엇을 잘 팔아야 되죠? 자동차를 잘 팔면 됩니다. 그죠? 근데 네, 그 중에서도 네, 특히 이제 뭐 내연기관보다는 이제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친환경차를 잘 팔기만 하면 관련주들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친환경 차들이 잘 팔릴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이 세방전지에 관심을 갖듯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를 이미 많이 샀기 때문에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더 강력하게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 최근에 보면 좋긴 한데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한데 이 답답한 그죠? 그리고 네. 그렇다고 네. 지금 위치에서 매도를 하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지금 네, 네. 위치에서 더 가져가기에는 조금 내려오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중기로 혹은 장기로 가지고 싶으시다면 저는 충분히 네. 15만 원까지 그 이상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방전지에 관한 굉장히 좋은 긍정적 의견 주셨고요. 15만 원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나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태성 외치시거나 QR코드 스캔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원풍요. 원풍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7,000원요. 네, 7,000원이고 비중은요? 30%. 30%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요새 계속 빠져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저는 네, 많이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저희가 전망 문의 드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원풍이 계속 밀려서 답답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원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주로 좀 엮이면서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분. 예, 그죠? 일단 뭐 최근에 7,000원 그 이상도 좀 갈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한번 좀 밀리면서 6,400원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자, 원풍은 이 가지고 있는 본업보다는 테마의 힘을 좀 기대를 하면서 저는 충분히 6,000원이라는 가격대. 자, 제가 지금 화면에 파란색 선을 이렇게 쫙 그어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6월 24일 지난주 목요일 날 기록했던 가장 낮은 가격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7,500원, 8,000원 그 이상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갈 땐 가더라도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이 전체 계좌에서 30%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6,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전량이 아니고요.
절반만 손절을 하시고 절반은 저는 그대로 한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괜찮다. 만약에 6,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이탈되지 않고 올라온다? 다시 한번 여기서 7,000원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충분히 8,000원, 9,000원까지 갈 수 있는 힘이니까요. 그때는 그냥 편안하게 한번 수익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얼마나 될까요? 일단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8,000원, 2차적으로는 9,000원에 한번 목표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원풍의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 크기 때문에 이 점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580번님은 AP 시스템 매수가 비중 남기시면서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고요. 1501번님은 김태성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우리바이오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7067번님은 두산중공업 손해가 지금 너무 크다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0925번님, 2109번님, 6810번님 등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저희는 이어서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은 4142번님, STX 중공업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 9,253원, 비중은 20%를 들고 계신데 손실 중이어서 너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서 부각이 될 만한 요소들을 다행스럽게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STX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향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문, 퀘스천 마크가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 STX 해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최근에 이 해운업이 회복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 즉 1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이탈되지 않는다면,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승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만약 재차 상승 시에는 2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조금은 바라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STX 엔진이 한호가의 뭐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변동성의 힘이 한 번 더 나온다면 2만 원까지의 목표가 대신에 1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이 손절 가격은 11,000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중공업의 경우에는요, 이 11,000원 이 가격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 주신 분은요, 하림이고요. 3312번님, 매수가 4,475원, 비중 35% 도와주세요 하셨는데, 하림 같은 경우는 좀 육계 관련주로 묶여서 또 가기도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조금은 냉정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림을 지금 저 매수 가격에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최근에 항공사 인수 때문에 테마로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하림이 인수를 안 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조정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다. 물론 뭐 하림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TA항공이라든지 이쪽으로 한 번 더 기대감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단순히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해당 종목을 더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매도를 하시고 현금화를 다른 종목으로 조금 빠르게 케어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이 돼요. 네, 고민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이번 인수에 대한 이슈가 이 테마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려온 부분이라서 저는 이 매매에 대한 타이밍의 잘못됨을 좀 인지하시고 속상하시겠지만 손절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림의 경우에는 속상하시겠지만 좀 보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다날이요. 다날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0%고요. 네. 6,570원이요. 6,570원에 30% 들고 계시고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계속
저점 찍고 밑에 있는데 네. 지금 소스가 들어오고 언제 올라가는지 그런 거.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진단 문의 드릴게요. 네. 네. 팀장님, 다날이 좀 주가가 좋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시청자분, 다날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결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페이코인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회사 본업에서 가상화폐 관련한 테마와 좀 엮인 상황이에요. 뭐 가상화폐 매매를 해보셨으면 알 수도 있고 만약에 안 해보셨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가상화폐가 최근에 시장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날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내린 이유는 본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가상화폐 관련주를 엮이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니까 관련주들과 함께 같이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러한 흐름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플러스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더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6월 14일 날 기록했던 제일 낮은 가격이 5,890원, 그냥 쉽게 말해서 5,900원인데 자, 5,900원이라는 가격대를 꼭 기억하세요. 자, 5,9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괜찮아요. 네, 충분히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5,900원 이탈되지 않을 시에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 상승 시에는 저는 7,000원, 7,500원, 8,000원 이렇게 목표가를 높게 잡아보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5,9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이 되게 되면 굉장히 또 조정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900원의 손절 가격만 좀 잘 지켜주시고 대응만 해주실 수 있는 마음가짐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다날로서도 결과를 좋게 좀 마무리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날에 관한 자세한 진단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580번님이시고요. AP 시스템 매수가 33,090원, 비중 30% 들고 계신데 고점에서 들어간 것 같다고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대로 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이 OLED 관련 주든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LG 디스플레이가 OLED 이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정말 수년 만에 냈기 때문에 저는 이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AP 시스템을 포함한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 저는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 물론 지금 문의 주신 분은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 이야기는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만약 포트에 OLED가 없다? 그러면 AP 시스템 저는 신규 종목을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OLED라고 하는 액정 자체가요. 이제 모바일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노트북 그리고 대형 TV에 또 이제 가전제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도 아시죠?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제 이 집콕 쪽들이 많다 보니까 대형 TV 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도 지금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애플이라든지 삼성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뭐 그 흥행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판매고를 보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 추가적인 실적의 호전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업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문자 온 분들 인사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2001번님, 아주 아이비 투자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대응 어떻게 할까요? 문의를 주셨고요. 3964번님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중앙 에너비스 어떤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고 9679번님도 주식을 시작해보려는 왕초보인데 인터지스 현대제철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또 7276번님은 강스템 바이오 문의 주셨고요. 또 AP 시스템 문의 주신 분 김태성님 감사합니다 해주신 분도 계신데요. 오늘따라 이렇게 신규 매수 관점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가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으로 정보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태성 외치시거나 QR코드 스캔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이 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공략주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순환매의 수혜를 받을 수혜주 레몬. 네, 오늘의 공략주는 레몬인데요. 오늘도 이 종목 오르기도 했고 지금 순환매 관점으로 딱 어울리는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뭐 사실 레몬은요, 이 마스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네. 뭐 일단 친환경차에 들어갈 수 있는 뭐 멤브레인과 같은 소재를 만드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지만 마스크 관련주를 엮이면서 이제 한때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왜 이 종목을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 있죠. 네. 시젠, 수젠테, 랩지노믹스, 뭐 엑세스바이오 이러한 기업들 사실 이제 해당 기업들이 지금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갔던 가격대 그 이상 올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점에 또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순환매를 좀 놓고 본다면 충분히 진단키트뿐만 아니고 우리가 한때 이제 코로나19로 한번 움직였었던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 이런 것도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순환매 관점으로의 이 상승이 저는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레몬은요,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될 게 뭐냐면 손절선. 만약에 매수하고 나서 올라가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관련주였기 때문에 만약 시장에서 소외를 받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 혹은 굉장히 깊게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면 지금 현재 이 8,840원에 끝났습니다. 네, 8,840원, 8,800원에서 8,850원 사이에서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12,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저는 보고 있어요. 대신에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 올라오게 되면 절반 매도, 그리고 나머지는 12,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손절 가격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8,800원인데요. 7,500원이 되게 되면 제가 항상 종목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최근에 기록했던 박스권 하단이 이탈되는 가격이에요. 자, 이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할 수 있다는 부분 시청자분들도 꼭 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신 7,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순환매 관점으로 올라오게 되면 충분히 저는 10,000원 이상의 목표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레몬이었고요. 이 종목명처럼 상큼한 수익률 많이 맛보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0421번님은 김태성 외쳐주셨고요. 2001번님 아주 아이비 투자 물어보셨고 또 3964번님, 9679번님, 7276번님, 0580번님 등 많은 분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 늦지 않았으니까요. 여전히 노란톡 열어놓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태성 외치시거나 QR코드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박스권에 멈춰있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요. 종목에 대한 고민 여전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도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상담 도전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내일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